지도를 그릴 때 이 땅과 이 땅을 구분짓기 위해 펜으로 선을 긋습니다. 연필로 긋던 만년필로 긋던 뭔가로는 그을 거예요. 지도에 그은 이 선을 경계로 여기까지는 이쪽 땅, 여기부터는 저쪽 땅으로 구획하는 거예요.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구별짓기 위해 지도에 그은 이 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필기구로 그어서 구획한 토지 조각 하나를 필지라고 해요. 이렇게 그림으로 닫힌 다각형 도형을 그려서 경계를 설명하는 지적을 도형을 사용한다 해서 도형지적이라 하고요. 도형으로 이해한다 해서 도해지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열린 다각형이 아니라 닫힌 다각형인지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뚫려 있다면 이쪽, 이쪽, 이쪽은 해당 필지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요 뚫려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가 해당 필지이고 어디부터는 아닌 건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애매하니까 열린 다각형에서는 면적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시작점과 끝점이 합쳐져서 닫혀 있는 걸 두고 폐합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도해 지적에서는 경계를 폐합된 다각형으로 그리는데, 토지랑 똑같은 모양으로는 그릴 수 있어도 똑같은 크기로는 그리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이만한 크기의 실제 토지가 있을 때 그걸 똑같은 크기로 그리긴 힘들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크기로 그린다면 여의도만한 크기의 토지를 그리려면 여의도만한 크기의 종이가 필요할 거고, 전국에 있는 땅을 다 그리려면 또 어마어마한 크기의 종이를 써야겠죠. 이론상 그게 가장 정확하긴 하겠지만 종이 낭비, 잉크 낭비, 인력 낭비입니다. 지도를 만들 때도 그렇지만 그 지도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에 비해 지도에서의 거리는 줄여서 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줄인 비율을 두고 축척이라고 합니다. 축척을 풀어서 말하면 축소해 놓은 척도를 말해요. 실제 크기보다 훨씬 줄여서 그리다 보니 축척에서 말하는 건 그 지도의 정밀도예요. 이거랑 비슷하게 사진을 찍을 때에도 사진을 촬영하려는 대상이 있는데 그걸 카메라로 담아내다 보니 카메라가 100만 화소인지 200만 화소인지 1000만 화소인지 몇억 화소인지 그 화소에 따라 고해상도, 저해상도 사진으로 나뉘듯이 축척도 마찬가지로 정밀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경계를 이렇게 줄여서 그리는 건데, 경계에 만약에 이렇게 두께가 있다면 이 부분만큼의 넓이는 경계를 공유하는 양쪽 토지 중 어디 건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두께가 없는 선인 기하학에서 말하는 선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지도에 경계를 그릴 때에도 확실하게 강조하려면 굵은 필기구를 쓸 법도 한데 최대한 가늘게 그리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경계를 그릴 때 쓰는 필기구의 두께가 0.1mm 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쓰는 필기구는 굵기가 얼마네요? 이 부분의 굵기를 보면 아마 0.5mm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0.1이면 0.5보다도 5배는 더 미세한 크기예요. 지도는 실제 땅을 줄여놓은 거라 지도에서 0.1mm만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토지에서는 그 차이가 증폭됩니다. 그런데 축척이라는 건 전국적으로 축척을 하나로 통일하는 건 실용적이지가 못해서 필요에 따라 축척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적 공부에서 가장 작게 줄인 축척이 6000분의 1 축척인데요. 지도에서의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6000배 작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도에서 0.1mm가 어긋났다는 건 실제 토지로 치환하면 거꾸로 오차가 6000배 늘어납니다. 증폭되는 거예요. 0.1mm 오차가 6000분의 1 축척에서 실제 토지에서는 60cm가 어긋난 겁니다. 아주 세밀한 차이로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참고로 면적을 측정할 때에도 실제 토지가 아니라 도면 위에서 측정을 해요. 쉽게 바뀌는 지상의 경계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도상의 경계에서 측정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게 낫긴 한데, 그러다 보니 지도의 경계를 틀리게 그리면 면적도 덩달아 바뀝니다. 축척을 덜 줄여서 덜 작게 그리면 오차가 줄어들겠지만 어쨌거나 실제보다 줄인 거니까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정밀한 500분의 1 축척 지도에서의 0.1mm 차이는 실제 토지에서는 5cm 차이입니다. 5cm가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1cm 오차로도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오가는데 5cm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나마 정밀한 축척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지도를 그릴 때 아주 정밀하게 그리려면 실제 땅 크기랑 똑같이 그려야 돼요. 그게 제일 정확한데 문제는 뭐죠? 사실상 그런 지도는 낭비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토지와 똑같이 그리려면
그만한 크기의 종이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다 그려내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종이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 땅 크기만하게 그리는 대신에 실제 토지의 정확한 좌표를 등록하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경계에 꺾인 점인 경계점의 위치를 잡고 그 경계점들의 위치가 어딘지 콕 찍어서 위치를 좌표로 수치화시키는 지적이 있어요. 그게 수치 지적입니다. 이 경계점들을 수학적인 좌표값으로 x값 얼마, y값 얼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수치 지적입니다. 경계점의 좌표를 콕 찍어서 수학적인 좌표값으로 나타내면 사실상 1대1 축척인 무축척이 돼요. 경계점의 위치를 알면 거꾸로 경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계점을 이은 게 경계예요. 그래서 축척과 제도오차의 영향이 없이 정확한 경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 지적은 도면을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써야 되는데 도면이 신축되거나 마모되면 정확한 경계를 알기 어려워요. 물론 도면 신축에 따른 보정 방법도 있긴 한데 그에 반해서 경계점의 좌표를 수치로 나타내는 수치 지적은 그런 불편함 자체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한 필지 토지의 소유권 범위를 좌표 수치값으로 나타내는지 그림으로 나타내는지 차이인 거지 결국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는 같은 개념이에요. 보통 토지의 경계의 모양은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보다 도형으로 된 게 더 이해하기 쉬워요. 한눈에 빡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필지 토지의 모습은 지도상의 경계의 형식으로 즉 선과 선을 이은 도형의 형식으로 공시하는 게 원칙인데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이라면 특별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해야 됩니다. 그럼 경계와 좌표는 결국 같은 개념이지만 뭐만 달라요? 표현 방식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수치 지적이 좀 더 정확하긴 한데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전문가이거나 최소한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게 색깔을 나타낼 때도 한글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라색. 보라색은 정확히 이 색을 말하는데요. 좀 더 파란색이 섞인 보라, 좀 더 붉은색이 섞인 보라, 탁한 보라, 어두운 보라 이 5가지 색깔 모두 보라색이긴 한데 정확하게 보라색을 말하려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RGB 값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RGB 값으로 정확하게 빨강이 128, 녹색이 0, 파랑이 128 정도 들어간 색상이 보라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정확하긴 한데 RGB 값으로 128, 0, 128이라고 하면 무슨 색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전문가시거나 최소한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보통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보라색이라고 말로만 하면 또 이 색깔들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보라색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라색을 얘기했는데 초록색을 얘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치 지적은 정밀도는 높지만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반대로 도형 지적은 정밀도는 비교적 떨어지지만 이해하기엔 비교적 쉽습니다.